유리 기판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반도체의 설계를 새롭게 수주를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 유리 기판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거의 다 해먹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수혜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새로운 소식이 한 가지가 들려왔습니다. 유리기판이 이 차세대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 열을 막는 말 그대로 열에 잘 버티는 기판을 만든다 그래서 차세대 칩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절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애초에 발열을 없애야만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리기판을 현재 SK 하이닉스 쪽에 그리고 특히나 SK 자회사인 SK 앱솔릭스에서 가장 먼저 좀 개발을 할 예정인데, 자 지금 어쨌든 이 상황대로라면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광전자 쪽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목이 끌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광전자가 개발이 돼야만 유리기판이 완성이 된다. 자, 근데 제가 최근까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 그 실리콘 포토닉스 광전자 관련된 기술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월등히 앞서 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유리기판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꿈의 신기술을 삼성전자와 함께 만들어 나갈 그 기업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팩트는 아니고요. 어쨌든 일각에서 나온 얘기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대박주로 가져온 종목 주가가 상당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그래서 잡아가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우리가 큰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유리기판은 그럼 왜 가져왔는지 요것만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트럼프 관세에도 계속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분야가 될 텐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야 상관없이 GPU를 확보를 하겠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GPU를 1만 장 구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블랙웰 출시가 지연됐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3분기 때거든요. 자, 근데 왜 지연이 됐냐면 HBM의 전력 효율을 높여달라, 그리고 블랙웰의 발열 문제가 있었다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TSMC 쪽에서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 구매를 가장 많이 하는 GPU가 어디냐,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H200보다는 이 블랙웰 GPU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최근 실적에 따른다면. 자, 그렇다면 블랙웰의 수요는 여전하고, 그리고 블랙웰의 발열을 잡기 위한 유리기판의 수요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관세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어두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두울 수 있겠지만 2분기 3분기에 주문할 물량들을 이미 TSMC 쪽에 60% 급증했다고 하죠. 미리 몰아서 선주문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이 들어간 이 GPU 그리고 GPU의 발열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유리기판이라던가 내지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유리기판보다 더 앞서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기술, 이런 분야들이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관세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돈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데 어디론가 모여서 터져야 되잖아요. 자, 그 터지는 구간이 AI, GPU, 칩 자체에도 있겠지만 결국적으로 칩의 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칩을 찍어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용이 가능해야 되겠죠. 발열 문제가 먼저 좀 해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유리기판 그리고 유리기판을 누가 먼저 앞서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좀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유리기판은 첫 단추가 아니다. 먼저 실리콘 포토닉스가 완성이 돼야만 진짜 유리기판이 완성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한 발 앞서 나갔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한테 선수를 좀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의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SK하이닉스도 나름대로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엔비디아 쪽에서 제공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TSMC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파운더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리콘 포토닉스를 통해서 이제 SK하이닉스 유리기판을 어떻게 추격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가 과연 삼성전자 유리기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관련주로서 어떤 기업을 좀 보면 좋을 것인가, 대박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네가 뭔데 이렇게 대박주를 준다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여러분들 대박주를 좀 쉬었고요. 2월 달 대박주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에 말씀드렸었던 나인테크 추천일 기준으로 48%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이후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목표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2월 7일에 말씀을 드렸고 고가 기준 3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도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한테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서 봐야 된다. 가장 높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에도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고가 기준 50%로 이미 마무리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네오셈도 마찬가지고요. 고가 기준 30%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렇게 2월 12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20% 가까운 상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2월 달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2월 말에는 한농화성으로 이렇게 30% 가까운 상승, 그리고 YC캠도 고가 기준 20% 가까운 상승, 2월 9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YC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보다 미달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이렇게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는 비중 축소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중반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종목들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돌발 변수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YC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YC캠 현재 어떤 자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 주식 공부방 많이들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3월 패스를 한 만큼 4월달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대박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식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 모두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기판이 첫 단추가 아니다,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가 첫 단계가 돼야 된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 포토닉스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광전자입니다. 전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회로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기를 이렇게 빛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기술을 이제는 광전자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리고 그 광전자의 기술 자체를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CPO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함은 결국은 기술적 타당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뜯어보게 되면 유리기판을 만드는 거는 발열을 잡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열을 견디는 거니까. 자, 그런데 유리기판은 애초에 너네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니? 발열만 견디는 게 아니라 고전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출력, HBM보다 더 높은 기술력. 왜냐하면 출력을 높이면 당연하게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재 그냥 블랙웰 정도의 그냥 열을 견디는 정도를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라 유리기판을 시작으로 더 뛰어난 칩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거 아니야? 근데 유리기판으로 간다 그래서 더 좋은 출력을 낼 수는 없어.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좋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광전자로 가야 돼. 이겁니다. 오히려 유리기판을 쓰면 열은 견딜 수 있겠지만 기존의 HBM보다 효율은 안 나올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면 자, 이게 기존의 이제 HBM이거든요. 자, 기존에 이렇게 인터포저, 이게 바로 실리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HBM 칩을 이렇게 쭉쭉쭉쭉 쌓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관통 전극을 꽂아서 마더보드에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기존의 HBM의 전류 방식인데, 자, 이걸 유리기판으로 바꾸게 되면 자, 요 인터포저가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위에 있는 칩들이 마더보드에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TSV라고 하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기술력보다 TGV죠. 이제는 뭐 유리기판 관통 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유리를 관통하는 전극이 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콘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밀착시킬 수가 있는데 유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딱딱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위에 있는 칩들이 마더보드에 전달을 시키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결국은 유리기판만으로는 전기적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열을 견딜 수는 있겠지만 열이 발생하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기 자체적으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견디면 뭐하냐? 열이 발생하면 기계가 터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병목 현상이 뭐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병의 주둥이, 이렇게 생긴 병이 있다라고 하면 병의 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병을 우리가 이렇게 눕히면 물이 졸졸졸졸 나오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주둥이의 사이즈는 요만한데, 자, 데이터라고 할게요. 병의 몸통은 요만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는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목은 요만하니까 압력으로 강하게 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전기가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고 데이터가 몰리게 되고 여기서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면서 차세대 기술로 넘어가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칩이 뭐냐면 바로 소캠 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CXL 칩입니다. 병목 현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병 주둥아리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쫄쫄쫄쫄 내보내는 게 아니라 CXL과 소캠은 그냥 한 번에 콸콸콸콸 세숫대야에서 한 번에 물을 쏟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대신에 이걸 상용화시키기가 어렵죠. 왜냐 말 그대로 이렇게 병목 현상이면 우리가 적재적소에 데이터를 전송하기가 용이한데 우리가 세숫대야를 들고 원하는 포인트에 이렇게 물을 부으려면 조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웠었던 기술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국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결국적으로 이 논평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유리기판만 만들었다 그래서 CXL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소켓만 만들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가지고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CXL 관련주 그리고 소캠 관련주들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CXL, 소캠은 결국은
어떤 게 같이 딸려온다? 실리콘 포토닉스랑 함께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유리기판만으로는 차세대 칩으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 실리콘 포토닉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이 유리 기판 자체는 먼저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건 삼성전자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상용화된 이 유리 기판은 삼성전자 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이 광반도체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실리콘 포토닉스, 자, 이 세 개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CPU, 실리콘 포토닉스, 광반도체, 광전자 같이 똑같은 얘기니까 어쨌든 요거를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가 가까운데, 자, TSMC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쪽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와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이렇게 하나의 밸류체인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요 CPU 실리콘 포토닉스 단계를 넘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유리기판도 우리가 직접 하고 실리콘 포토닉스도 우리가 직접 하니까 세트 메뉴로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여러분들 관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각 빅테크들이죠. 뭐 테슬라,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지금 엔비디아의 칩을 쓰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브로드컴 쪽에다가 본인들에게 알맞는 칩, 뭐 GPU를 일단은 쓰고 있습니다만 NPU, GPU 본인들한테 맞는 그 중앙 처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도조 칩이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특성화되어 있는 칩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팅 처리 속도에 굉장히 특성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양자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회사에 맞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를 만드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알맞는 GPU를 만들어서 찍어내고 있는 거고, 브로드컴을 통해서 결국은 각 빅테크들이 본인한테 맞는 주문형 반도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결국 시장 확장성도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함께 좀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좀 진행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유리기판이 시장 확장성은 좀 훨씬 더 좀 높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 ASIC 시장이요, 지금은 엔비디아에 비해서 한 20대 80 정도로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만 지금 2027년 기준으로 600억에서 900억 달러,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ASIC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실적도 점진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야, SK하이닉스가 먼저 개발하고 TSMC가 이거 SK하이닉스한테 이렇게 공급해주고 실리콘 포토닉스 적용해서 지들끼리 또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랑 TSMC한테만 수주 줘서 지들끼리 나눠 먹는 구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HBM이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삼성전자가 지금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TSMC한테 뒤쳐져 있는 게 뭐죠? 바로 파운더리입니다. 그리고 HBM 분야에 있어서 SK하이닉스한테 사실상 거의 완패를 했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직접 글라스 인터포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전기 발표에서 글라스 인터포저도 삼성전기가 합니다. 한마디로 삼성전기와 전자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 유리기판, 제가 글라스 인터포저 관련 영상을 또 따로 촬영을 해드릴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나중에 또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글라스 인터포저 하나만 가지고 이 TSMC가 지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파운드리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HBM 1등 자리를 사실상 삼성전자로부터 지금 공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삼성전자가 탈취하고 있습니다.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결국은 이 인터포저라는 거 자체가
앞서서 봤었던 실리콘은 얇은데 유리는 두껍다 그랬죠. 그 인터포저 기술력 가지고 이 유리를 얼마나 얇게 만드냐 두껍게 만드냐가 차이가 납니다. 자, 유리가 요렇게 있으면요. 자, 유리에 위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요. 유리를 깎아서 이렇게 새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정교하게 새길 수 있느냐가, 회로를 새길 수 있느냐가 결국은 유리의 두께 차이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술력은 누가 가장 잘할까요? 디스플레이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자,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게 바로 삼성전기죠.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또 자회사도 있죠. 자, 그래서 유리를 가공하는 기술은 삼성이 으뜸이고, 이거를 통해서 인터포저, 고밀도 인터포저를 만들게 되면 결국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에 앱솔릭스에 유리기판이 먼저 나오더라도 삼성전자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리기판 인터포저 자체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광전자 기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쨌든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앞서 봤던 그 인터포저라고 하는 결국은 칩과 마더보드를 연결해주는 그 기술력이 TSMC를 파운더리 1등 자리로 만들어준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TSMC 파운더리의 70%를 확보를 해놨거든요. 정확히는 HBM을 만들 수 있는 이 COWOS라고 하는 이 TSV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 관통 전극, 결국 관통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인터포저거든요. 이 인터포저를 가지고 만든 그 패키징 기술 바로 TSV입니다. 이게 전 세계 1등인 기업이 바로 TSMC입니다. 그래서 TGV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이꼴 유리기판의 인터포저를 공략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유리기판의 인터포저를 공략한다라는 거는 TSMC가 1위 자리를 탈환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은 TSMC가 이 글라스 기술이 있느냐? 없죠. 자, 그럼 반대로 SK 하이닉스가 자, 요런 기술력이 있느냐? 없죠. 결국은 따로 국밥이거든요. TSMC도 따로 국밥이고 SK 하이닉스도 따로 국밥이고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합쳐서 엔비디아한테 주겠다 이건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자회사가 전부 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 받으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해서 자기네들끼리 호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군데에만 제공을 해도 유리기판만 제공을 해도 여기 들어가는 광전자, 인터포저 세트 메뉴를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본인들 파운더리에서 찍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하나둘씩 삼성전자와 지금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자, 더 나아가서 애초에 그 전에 삼성전자를 이렇게 배제를 시켰다. 그게 과연 감정 싸움 때문일까요? 아니죠. 냉정하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는 걸 가지고 싸워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장난 아닌데 야, 좀 친하게 지내자. 나 너네 애초부터 좋게 생각했어.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얘네들이 뭐 화해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이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둘씩 그리고 파다 보면 정답이 나와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도 있겠구나. 당연하게 주가에도 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 차세대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리기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리콘 포토닉스도 필요하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게 선행돼야 된다. 이게 없으면 차세대 칩도 없다. 유리기판만 있으면 절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추월할 수 있겠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업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삼성전자와 함께 실리콘 포토닉스를 함께 연구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유리기판을 먼저 선점하게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광전자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한미반도체가요. SK하이닉스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2배 갈 때 한미반도체 몇 배 가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15배 갔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도 괜찮지만요.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가도 2배예요.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이런 소부장 기업들은 기본 10배, 15배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소부장 기업 상대적으로 저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대박주를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대박주 보시려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거니까 자, 그럼 빨리 공개를 해봐야겠죠. 오늘 실리콘 포토닉스 삼성전자의 핵심 파트너 오늘의 대박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주식 공부방 말씀드렸었던 참여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이런 검증 안 된 사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는 거. 지금 정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가짜 정보,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로 이거를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전문 자격,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는 제가 오픈으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투자 자문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이다 보니까 자, 연락처로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010-4498-1316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입장하실 수 있게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데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뭐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들도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냈는데 유료로 바뀌면 어떡해요? 유료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유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영상 봤습니다. 박프로 영상 보고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010-4498-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추천드린 요 종목들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자, 오늘 1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통과할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고 시장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방 모두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일까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상승세도 사실 많이 좀 공유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다시 한번 퀄리타스 반도체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좀 생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고요. 자, 팹리스가 뭐냐? 팹리스의 반대는 바로 파운더리입니다. 파운더리는 찍어내는 거고, 팹리스는 파운더리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요거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이 반도체 안에 배치를 해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사실상 삼성전자만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왜냐면 삼성전자에 전신을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애초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상장을 하고 나서 뭐 M&A를 하는 많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향후 이제 삼성전자 M&A 얘기가 나오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좀 엮일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를 왜 가지고 왔냐라고 한다면 보는 것처럼 결국은 광전자 관련된 팹리스 이제 설계도 퀄리타스 반도체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CXL 말씀드렸던 것처럼 칩렛 칩렛은 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칩렛이라고 함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칩에 요만큼 떼와서 하나의 기술로 하나의 반도체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칩렛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게 광전자에도 이제는 가능해졌다. 실리콘 포토닉스에도 가능한 기술이 나왔다. 자, 그래서 기존의 칩렛 파트너로서, 그리고 CPO 실리콘 포토닉스의 파트너로서, 삼성전자의 칩 설계 파트너로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미 퀄리타스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CXL과 호환을 끝마쳐 놨고요. 자, 그리고 CXL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목 현상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칩이 바로 CXL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근본적으로 유리기판이 사실 가장 좀 중요하게 될 텐데, 유리기판을 만들려면 광전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광전자는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다.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응용 기술을 뭘 하고 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미 삼성전자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겠지만 고객사가 뭐 사실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라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력을 보유했고,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유리기판을 만들게 됐을 때 칩렛 기술력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유리기판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반도체의 설계를 퀄리타스 반도체가 새롭게 수주를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 유리기판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거의 다 해먹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수혜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자, 퀄리타스 반도체가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주가가 상장가 위냐 아니면 상장가 아래냐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상장가 아래에서 주가를 결국은 눌린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위로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자, 이 아래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렇잖아요. 상장 이후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상장가를 도달한다. 상장 이전에 전고점 한 번은 무조건 온다. 뭐 이런 속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흐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이거 상장 했을 때 들어가 있는 물량들이 보호예수 걸려 있는 물량들은 여기서 못 털었거든요. 그럼 아래에서 물량을 더 잡아서 평단 낮추고 한 번 더 여기에 들어온 애들 물량 털어먹고 그 위에서 매도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신규 상장 종목 그리고 특히나 끼가 있는 종목들은 요런 흐름 나올 수 있고 퀄리타스 반도체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재 흐름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텐데, 어찌됐든 간에 말씀드렸었던 요 라인은 지켜줬어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 바로 반등을 좀 만들어냈죠. 요렇게 몸통은 달려 있습니다만 이 라인에서 바로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어내면서 주가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점은 고점을 어찌됐든 간에 조금씩이라도 높여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직전 고점이 정확하게 매물대에 부딪혀 있거든요.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전 고점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뚫어줄 확률이 높고 그러려면 뚫어줄 만한 이슈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만큼의 이슈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요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하고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좀 목표가를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면 그 다음 매물대인 25,000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주가에서 상방으로 100%까지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전제는 뭐냐면 요 라인을 뚫어줬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오늘은 말씀을 좀 독특하게 드려볼게요. 요 라인이 한 18,000원 정도 라인이 되거든요. 18,000원 돌파 시 목표가를 25,0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짧게 보실 분들은 현재 주가에서 18,000원까지 보더라도 사실 상방으로 30-40% 정도 열려져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바닥으로 얼마나 열려져 있다? 자, 여기 쌍바닥을 형성해 있는 요 주가 11,500원입니다. 현재 13,000원이거든요. 아래로 한 12% 정도 이렇게 하방이 열려져 있는데, 자, 그래서 물량을 조금씩만 담아가서 마이너스 한 5% 정도 내지는 마이너스 한 7% 요 정도까지만 아래까지 열어놓고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춰서 상승으로 만들어가는, 리스크를 낮추는 전략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방은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고 남은 일정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으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25,000원까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 이제 향후 실리콘 포토닉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체크 꼭 하시면 되겠고, 관련된 내용 그리고 관련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매매 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부방에다가 함께 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종목 추가하시고 여러분들 공부방 많이들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공부방을 좀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난번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를 말씀드렸었던 당시인데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요 라인에 딱 걸쳐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요 라인 때까지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고, 실제로 16,500원대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18,000원대에서 하방을 만들어 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뭐 뿐이 아니라 또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종가 되니까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뭐 퀄리타스 반도체뿐 아니라 뭐 나인테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관련 뉴스들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 이제 관련해서 매매 하시는데 실제로 좀 도움을 좀 받아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제 특이사항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4493-1316번으로 이제 구독이라고 남겨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 댓글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신 분들도 바로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그냥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 왜 보내라 한 거예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요건 2번 방입니다. 그래서 1번 방 위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2번 방도 뭐 크게 다른 건 없겠습니다만 조금 더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인지해 주시고 2번 방이다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고 나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2번 방 있다가 뭐 1번 방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다. 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나중에 모르는 척 했다가 보세요 오른다 했잖아요, 이런 건 사실 누구나 다 해요. 그냥 제가 오늘 영상 한 30종목 추천한 다음에 한 종목 오르고
내일 가가지고 올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건 사실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소통할 겸 여러분들과 어쨌든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수가 많은 요즘이잖아요. 관세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매에 적용을 하시려면 들어오셔라. 그리고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안 들어오실 거면 좀 공격적인 대응은 하지 마셔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시겠죠? 요거 꼭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 또 미장이 또 주말간에 휴장인 만큼 이제 사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토요일장이 이제 월요일에 영향이 좀 있는데, 반대로 토요일장이 안 열기 때문에 월요일도 이제 화요일 미장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월요일 우리나라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좀 더 침체되어 있는 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말간에 나오는 이슈들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공부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쉴 거 다 쉬시고 놀 거 다 노시고, 대신에 한번 딱 클릭하셔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지는 박프로가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 요런 연관이 되어 있는 뉴스들이 있구나.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요. 저도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문자 메시지 남기실 분 남기시고요. 링크 클릭하실 분들은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